백안시, 흰백, 눈안, 볼시, 흰 눈동자로 흘겨봄, 즉 남을 업신여기거나 냉대함을 이름. 위진시대 때의 일이다. 노자와 장자의 철학에 심취하여 대나무 숲속에 은거하던 중립7년 중에 완적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예의에 얽매인 속세의 선비를 보면 속물이라 여겨 눈을 흘겨 흰자로 쳐다보았다. 사람들은 이를 백안시라 했다. 어느 날 중림칠연의 한 사람인 해강의 동생 해이가 완적이 좋아하는 술과 검은고를 가지고 찾아왔다. 그러나 완적은 그를 흘겨보며 상대해주지 않았다. 해이는 당황하여 도망가듯 돌아갔고 이 소식을 들은 해강이 다시 술과 검은고를 들고 찾아갔다. 완적은 기쁘게 그를 맞이했다. 이처럼 완적은 비록 상대가 친구의 형제라 할지라도 속세에 얽매인 선비라면 백안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은 완적을 마치 원수같이 여기며 미워했다. 복수 불반분, 어플복 물수, 아니불 돌이킬 반 동이분. 일단 저지른 일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태공은 주나라 시조인 무왕의 아버지 서백의 스승이 되었다가 재상을 하고 제나라의 제후까지 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서백을 만나기 전까지는 공부만 하고 살림은 전혀 돌보지 못해 굶기를 밥 먹듯이 한 가난한 서생이었다. 그래서 아내 마씨는 태공을 버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 후 태공이 제나라 제후가 되자 부인 마씨가 태공을 찾아왔다. 이젠 끼니 걱정을 안 해도 되니 돌아왔어요. 당신과 다시 살고 싶어요. 그러자 태공은 물 한 통을 땅에 쏟은 후 마씨에게 말했다. 저 물을 다시 물동이에 담으시오. 그러면 당신을 다시 아내로 맞으리다. 마씨는 열심히 물을 담으려 했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진흙뿐이었다. 그것을 본 태공이 조용히 말했다. 한 번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한 번 떠난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법이오. 사이비, 같을 사, 어조사이, 안일피. 겉은 제법 비슷하나 속은 전혀 다르다. 맹자에게 어느 날 만장이라는 제자가 물었다. 한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떤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어찌하여 그들을 가리켜 향원은 덕을 해치는 도둑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맹자가 대답했다. 비난하려 해도 특별히 비난할 것이 없고 공격하려 해도 구실이 없으나 단지 세속에 아첨하고 더러운 세상에 합류한다. 또 집 안에서는 충심과 신의가 있는 척하고 밖에 나가 행동할 땐 청렴 결백한 척한다. 그래서 스스로도 옳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다 좋아하지만 그들과 함께 요순의 올바른 도에 들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이비한 것을 미워한다. 말 잘하는 것을 미워함은 그가 정의를 혼란시킬까 두려워서이고 정나라 음악을 미워하는 것은 아악을 혼란시킬까 두려워서이다. 향원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덕을 혼란시킬까 두려워서이다. 양약 고구, 좋을 양, 약약, 괴로울 고, 입구.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뜻으로 충어는 귀에 거슬린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 시황제가 죽자 천하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서로 천하의 패권을 놓고 겨루었는데 끝까지 다툰 사람이 바로 한의 유방과 초의 항우였다. 그 둘은 진나라의 돕 함양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를 놓고 겨루고 있었는데 결국 유방이 먼저 입성하게 되었다. 유방은 3대 황제 자영에게 항복을 받고 나서 궁궐을 호화찬란하게 장식했다. 원래 술과 여자를 좋아하던 유방은 아름다운 궁녀들과 함께 밤을 지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보다 못한 용장 번쾌가 유방에게 간했다. 아직 천하는 통일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궁녀들에게 정신이 팔려 있어서는 곤란하옵니다. 항우가 벌써 함곡강 가까이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빨리 이 궁궐을 벗어나 적당한 곳에서 진을 치도록 명하시옵소서. 하지만 유방은 번쾌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현명한 참모로 명성이 자자한 장량이 간했다. 지금 전하의 임무는 천하를 위해 남아있는 적들을 소탕하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궐에 들어오시자마자 재물과 미색에 현혹되어 포악한 진시 황제의 만행을 배우려 하시니 이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시 황제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사옵니다. 본디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 이롭고 독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다고 했사옵니다. 부디 번쾌의 진언을 들어주십시오. 그때서야 유방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왕궁을 벗어나 항우의 공격에 대비했다. 양두 구육 양양, 머리두, 개구, 고기육 밖에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좋은 물건을 내걸고 나쁜 물건을 판다. 춘추시대 제나라 영공은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을 시켜놓고 눈으로 보는 것을 즐기는 별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취미가 곧 백성들 사이에서도 유행해 남장한 여인이 날로 늘어났다. 그러자 영공은 재상인 안영을 불러 다음과 같이 물었다. 내가 듣기로 요즘 궁 밖에서는 남장하는 여인들이 많다지요. 이는 국가에 해가 되는 일이니 모두 잡아들여 처벌하시오. 왕이 직접 남장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행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영공은 다시 안영을 불러 그 까닭을 물었다. 전하께서는 궁중의 여인들에게는 남장을 허용하시면서 궁 밖의 여인들에게는 금지령을 내렸사옵니다. 이는 밖에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사옵니다. 이제라도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을 금하옵소서. 그리하면 궁 밖의 여인들도 감히 남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영의 말을 들은 영공은 자신의 그릇됨을 반성하며 그날 즉시 궁 안의 여인들에게 남장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자 다음 날부터 제나라에서는 남장한 여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백안시 흰백, 눈안, 볼시 흰 눈동자로 흘겨봄, 즉 남을 업신여기거나 냉대함을 이름. 위진시대 때의 일이다. 노자와 장자의 철학에 심취하여 대나무 숲속에 은거하던 중립7년 중에 완적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예의에 얽매인 속세의 선비를 보면 속물이라 여겨 눈을 흘겨 흰자로 쳐다보았다. 사람들은 이를 백안시라 했다.
어느 날 중림칠한의 한 사람인 해강의 동생 해이가 완적이 좋아하는 술과 검은고를 가지고 찾아왔다. 그러나 완적은 그를 흘겨보며 상대해주지 않았다. 해이는 당황하여 도망가듯 돌아갔고 이 소식을 들은 해강이 다시 술과 검은고를 들고 찾아갔다. 완적은 기쁘게 그를 맞이했다. 이처럼 완적은 비록 상대가 친구의 형제라 할지라도 속세의 영매인 선비라면 배관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은 완적을 마치 원수같이 여기며 미워했다. 복수 불반분 어플복 물수 안이불 돌이킬 반 동이분 일단 저지른 일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태공은 주나라 시조인 무왕의 아버지 서백의 스승이 되었다가 재상을 하고 제나라의 제후까지 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서백을 만나기 전까지는 공부만 하고 살림은 전혀 돌보지 못해 굶기를 밥 먹듯이 한 가난한 서생이었다. 그래서 아내 마씨는 태공을 버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 후 태공이 제나라 제후가 되자 부인 마씨가 태공을 찾아왔다. 이젠 끼니 걱정을 안 해도 되니 돌아왔어요. 당신과 다시 살고 싶어요. 그러자 태공은 물 한 통을 땅에 쏟은 후 마씨에게 말했다. 저 물을 다시 물동이에 담으시오. 그러면 당신을 다시 아내로 맞으리다. 마씨는 열심히 물을 담으려 했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진흙뿐이었다. 그것을 본 태공이 조용히 말했다. 한 번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한 번 떠난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법이오. 사이비 같을사 어조사이 안일피 겉은 제법 비슷하나 속은 전혀 다르다. 맹자에게 어느 날 만장이라는 제자가 물었다. 한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떤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어찌하여 그들을 가리켜 향원은 덕을 해치는 도둑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맹자가 대답했다. 비난하려 해도 특별히 비난할 것이 없고 공격하려 해도 구실이 없으나 단지 세속에 아첨하고 더러운 세상에 합류한다. 또 집 안에서는 충심과 신의가 있는 척하고 밖에 나가 행동할 땐 청렴 결백한 척한다. 그래서 스스로도 옳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다 좋아하지만 그들과 함께 요순의 올바른 도에 들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이비한 것을 미워한다. 말 잘하는 것을 미워함은 그가 정의를 혼란시킬까 두려워서이고 적나라 음악을 미워하는 것은 아악을 혼란시킬까 두려워서이다. 향원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덕을 혼란시킬까 두려워서이다. 양약 고구 좋을 양, 약약, 괴로울 고, 입구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뜻으로 충어는 귀에 거슬린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 시황제가 죽자 천하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서로 천하의 패권을 놓고 겨루었는데 끝까지 다툰 사람이 바로 한의 유방과 초의 항우였다. 그 둘은 진나라의 돕 함양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를 놓고 겨루고 있었는데 결국 유방이 먼저 입성하게 되었다. 유방은 3대 황제 자영에게 항복을 받고 나서 궁궐을 호화찬란하게 장식했다.
원래 술과 여자를 좋아하던 유방은 아름다운 궁녀들과 함께 밤을 지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보다 못한 용장 번쾌가 유방에게 간했다. 아직 천하는 통일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궁녀들에게 정신이 팔려 있어서는 곤란하옵니다. 항우가 벌써 함곡강 가까이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빨리 이 궁궐을 벗어나 적당한 곳에서 진을 치도록 명하시옵소서. 하지만 유방은 번쾌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현명한 참모로 명성이 자자한 장량이 간했다. 지금 전하의 임무는 천하를 위해 남아있는 적들을 소탕하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궐에 들어오시자마자 재물과 미색에 현혹되어 포악한 진시 황제의 만행을 배우려 하시니 이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시 황제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사옵니다. 본디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 이롭고 독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다고 했사옵니다. 부디 번쾌의 진언을 들어주십시오. 그때서야 유방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왕궁을 벗어나 항우의 공격에 대비했다. 양두구육. 양양, 머리두, 개구, 고기육. 밖에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좋은 물건을 내걸고 나쁜 물건을 판다. 춘추시대 제나라 영공은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을 시켜놓고 눈으로 보는 것을 즐기는 별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취미가 곧 백성들 사이에서도 유행해 남장한 여인이 날로 늘어났다. 그러자 영공은 재상인 안영을 불러 다음과 같이 물었다. 내가 듣기로 요즘 궁 밖에서는 남장하는 여인들이 많다지요. 이는 국가에 해가 되는 일이니 모두 잡아들여 처벌하시오. 왕이 직접 남장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행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영공은 다시 안영을 불러 그 까닭을 물었다. 전하께서는 궁중의 여인들에게는 남장을 허용하시면서 궁 밖의 여인들에게는 금지령을 내렸사옵니다. 이는 밖에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사옵니다. 이제라도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을 금하옵소서. 그리하면 궁 밖의 여인들도 감히 남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영의 말을 들은 영공은 자신의 그릇됨을 반성하며 그날 즉시 궁 안의 여인들에게 남장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자 다음 날부터 제나라에서는 남장한 여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